양쪽을 항상 같이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맞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약간 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이것도 아래로 내려가 있는 사람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맞든지 아니면 살짝 요거보다 올라가든지. 그래서 항상 안 다쳤던 쪽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레이드 3에서는 아까 제가 100%라고 얘기했는데 이럴 때는 이게 약간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양쪽 팔을 좀 잡아 당겨 보면, 스트레스를 좀 줘보면 이렇게 팔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니까 이게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제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견봉쇄골 관절 탈구 내지는 견봉쇄골 인대 손상에서는 반드시 양쪽을 같이 좀 비교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노보드 타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왜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제가 딱 집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스노보드 국가대표를 오래 하신 분의 케이스예요. 스노보드 쪽에서는 뭐 나름 전설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노보드는 안 탑니다. 저는 스키만 탑니다. 뭐 잘 타지는 못하지만 스노보드를 제가 시도를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해봤더니 어려워. 이 두 발을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못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판 한번 넘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야 이거 내가 이거 타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노보드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스키만 탑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스노보드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동호회 분들도 많고 거의 스키만큼 많이 타시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스키 처음 탔을 때는 그때는 스노보드를 스키장에서 허용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논란이 한참 있던 데라 지금이야 생각도 못하는 그런 거지만, 그 당시에는 스노보드가 무슨 스키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논란이 제가 대학생 때는 있었죠. 지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상상이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도 이제 뭐 이렇게 스노보드 타다가 이제 좀 연습하시다가 좀 많이 다치죠. 뭐 사실 안 다칠 수 있겠어요, 이게? 스노보드 타다 넘어지신 분들 뭐 많죠. 그건 이제 국가대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이전에 이제 쇄골도 부러지셔서 뭐 또 이제 수술을 또 하고 뭐 제가 핀도 뽑고 이제 했던 분인데, 이번에 또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한 2년 만에 오셔가지고 어깨를 부여잡고 이번엔 또 무슨 일로 했더니 하필이면 이전에 부러졌던 어깨를 또 다치셨어요. 다치면서 이제 어깨를 바닥에 꽝 하고 찧은 다음에 뼈가 이렇게 폭 튀어나와서, 그건 이제 그냥 모습만 봐도 특징적이라 알 수 있어요. 견봉쇄골 관절의 탈구죠, 탈구. 여기 보시면 이제 쇄골뼈가 있고 여기 견봉뼈가 있는데, 이게 원래 평평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쇄골뼈가 위로 톡 튀어 올라온 거죠. 쇄골을 잡고 있는 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견봉쇄골인데 요 뼈를 이렇게 좀 잡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요 뼈가 뜨지 못하게 이렇게 좀 잡고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게 얼마만큼 다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점점점 위로 좀 뜨는 거죠. 그래서 타입을 대략 한 5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거의 안 뜬 타입, 절반 이상 뜬 타입, 100% 이상 뜬 타입, 완전히 확 넘어가 있는 타입 등등 해서 한 5가지를 나누는데, 이제 3단계, 그러니까 그레이드 3 이상에서는 수술하시는 게 좋아요. 그레이드 3라는 건 이제 견봉색으로 이렇게 있다가 거의 한 100% 정도 어긋난 건데, 이것도 만약에 이제 좀 스포츠 활동이 좀 많으신 분은 수술하시는 게 좋고요. 뭐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어머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에서는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정상이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뜨면 이거 다시 저절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쇄골뼈에 다 이렇게 목에서 내려오는 근육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은 전부 다 쇄골을 위로 잡아 당기는 힘을 줘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레이드 2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걸쳐도 이거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수술했을 때 위험성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안 하는 거지, 이게 놔두면 정상적으로 내려오냐? 안 내려와요.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 이상 되면 이게 완전히 뼈 자체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맞춰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딱 보시면은 엑스레이만 봐도 뭐 100% 이상 되잖아요. 이 아래쪽 면이 요 견봉보다 상당히 위에 있어요. 100%가 아니라 거의 한 200% 내지 25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시 좀 낮춰가지고 이제 고정을 해야 된다. 아까 세 가지 잡는 인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 정도는 거의 세 개 다 끊어진 거예요. 다 끊어서 위로 휙 올라간 거죠. 원래는 인대가 터져서 올라간 거니까 이 인대를 꼬매면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열어서 인대를 꼬맬 수도 있고 실로 잡아맬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힘을 좀 많이 받는 데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 꼬매서는 이게 유지가 잘 안 돼요. 계속 위로 딸려가는 힘을 받기 때문에 인대가 제대로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인대를 간접적으로 붙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눌러, 뼈를 이렇게 뜬 뼈를 쇄골을 눌러. 그럼 인대가 이렇게 벌어졌던 게
점점 좀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네들끼리 엉겨서 붙어요. 꼬매지 않더라도. 예, 그거를 노리고 훅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니은자로 꺾인 그런 쇠판이 있거든요. 그거를 견봉에다 아래 걸어서 지렛대처럼 이렇게 쇄골을 눌러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대가 그냥 지네들끼리 좀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붙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사실 우리가 뭐 인대 파열이 있을 때 100%다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대가 이제 파열에서 좀 벌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를 실로 끌어당겨서 그냥 묶어 올가매야 이제 이게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붙을 텐데, 인대 파열이 있어도 그냥 도도 붙어요. 이게 우리 몸은 세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절로 붙는데, 이게 늘어나서 늘어난 채로 그 중간에 차서 붙느냐 아니면 이게 딱 붙어가지고 그냥 안 늘어나서 붙느냐, 그런 차이인 거죠. 인대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늘어나 있으면 덜렁덜렁 하잖아요. 만성 불안정성 한단 말이에요. 이 쇄골도 마찬가지. 이게 최대한 좀 잘 눌러서 좀 딱 붙여야 이게 안 늘어난 채로 붙지, 이게 느슨하게 눌러놓거나 그러면 나중에 저 쇠판 빼버리면 다시 이제 뜨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걸 잘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잘 고정하는 게 좀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는 부러져서 쇠판을 대는 게 아니라 인대가 끊어져 있는데 그 인대를 간접적으로 붙이게 하는 동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쇠판을 대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틀리죠. 골절해서 쇠판을 쓰는 게 아니라 인대 파열인데 쇠판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골절하고 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도 뭐 요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처음 봤을 때 뭐 딱 특징적으로 견봉쇄골 인대 파열, 견봉쇄골 탈곡은 눈으로 봐도 진단이 가능. 엑스레이 보면 더 가능. 보면은 이제 좀 많이 떠 있죠. 이게 원래는 한 요 정도쯤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좀 올라가 있는 거다. 양쪽을 항상 같이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맞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약간 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이것도 아래로 내려가 있는 사람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맞든지 아니면 살짝 요거보다 올라가든지. 그래서 항상 안 다쳤던 쪽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레이드 3에서는 아까 제가 100%라고 얘기했는데 이럴 때는 이게 약간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양쪽 팔을 좀 잡아 당겨 보면, 스트레스를 좀 줘보면 이렇게 팔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니까 이게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제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견봉쇄골 관절 탈구 내지는 견봉쇄골 인대 손상에서는 반드시 양쪽을 같이 좀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보시면은 정상적인 쪽은 거의 이렇게 보면은 맞죠? 약간 뭐 정상적인 쪽도 이제 완전하게 100%딱 맞진 않지만 그래도 한 10%, 15%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쪽 뜬 쪽은 뭐 완전히 이제 허공을 가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양쪽에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의 차이를 딱 극명하게 양쪽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술을 합시다. 수술하기 전에 MRI 찍어보면 이 인대가 여기 끊어져 있는 게, 원래는 쇄골뼈에서 요 오구뼈로 이렇게 인대가 있었는데 딱 끊어서 이만큼 좀 벌어져 있고요. 견봉쇄골 인대도 여기서 딱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대가 뭐 세 가지가, 뭐 여기도 지금 너덜너덜하게 중간에 이렇게 좀 끊어져 있는 거, 세 개가 지금 다 끊어졌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를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요거는 훅 플레이트라고 이제 훅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그 플레이트로 견봉에다가 이 뚜껑뼈에다 이렇게 걸고요. 지렛대로 이렇게 눌러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견봉에다 건 그 쇠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쇄골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낮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사를 고정을 해야죠. 저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노하우가 있어요. 이거 판이 그냥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견봉은 되게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죠. 비스듬하게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쇠를 좀 구부려야 돼. 안 그러면 쇠끝터리가 접촉면이 이렇게 닿아야지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훨씬 더 잘 받는데, 이렇게 닿아버리면 이 끝터리만 마구 이렇게 움직이고 힘은 좀 덜 받는데 여기만 자꾸 찔러서 훨씬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 견봉이 어느 정도 좀 경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쇠판을 약간 좀 구부려줘야 이게 좀 접촉면이 훨씬 더 넓어지니까 힘도 잘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저게 미세하게 쇠판이 움직이거든요.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그러면 그 쇠판의 윗면이 견봉의 밑면을 자꾸 쓸어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뾰족하게 걸리면 이제 좀 아파요. 물론 이제 아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얘보다는 얘가 훨씬 좀 덜 아플 거라서, 그래서 일부러 조금 끝을 좀 구부려 가지고 보면은 이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거의 이렇게 직각으로 좀 돼 있는데 뭐 약간 좀 구부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쇄골뼈의 아랫면이 어떻게 보면 견봉의 아랫면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죠. 저거는 이제 살짝 일부러 더 낮춘 건데, 왜 그러냐면 저거 나중에 빼버리고 나면 약간 더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 지나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냥 실로 꼬매는 게 아니라 그냥 인대가 서로 접촉해서 이제 붙는 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약간 더 눌러놓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저거 빼버리고 나면 쇄골이 올라오면
넣으면서 훅 뜨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맞춰서 거기서 더 안 뜨게 이제 그렇게 일부러 저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훅 플레이트 고정 수술은 어떻게 보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좀 간단한 수술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얼마나 좀 낮출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견봉에 걸리는 훅의 그런 경사도를 얼마나 이렇게 정할 건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타입, 뭐 타입 5 같은 뭐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뭐 뒤로 이렇게 쳐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훅 플레이트 고정뿐만 아니라 오고돌기에다가 봉합 실을 심어가지고 같이 또 꼬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면은 뭐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어느 정도 어깨 살살 움직여 볼 수 있죠. 물론 좀 아프긴 하겠지만 못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어깨도 좀 슬슬 돌려볼 수 있고, 처음에는 한 며칠은 아픈데 그거 지나가면 이제 통증 좀 좋아지고 팔도 좀 쓸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 한 대략 한 3달에서 4달 정도 되면 슬슬 좀 좋아졌던 어깨가 다시 아파요. 아까 이게 훅의 끝털이가 견봉 아래에 이렇게 딱 걸려있게 힘을 받잖아요. 이건 계속 위로 뜨는 힘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어깨 움직일 때 살살 밑에서 좀 미세하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훅의 끝털이가 견봉을 파고들어요. 이게 좀 자극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전에 처음 이 수술을 할 때는 뭐 한 3개월 정도면 빼는 게 좋다, 뭐 아프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3개월 가지고는 이 인대를 좀 안전하게 있게 만들기는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너무 일찍 빼버리면 얘 견봉은 안 아픈데 다시 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가급적이면 조금 그래도 좀 더 놔두는 게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둬야 이제 이걸 빼도 거의 재발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원래 그런 높이보다는 살짝 더 낮춰놔야 이게 나중에 빼고 나서도 좀 더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놔두면 이제 이게 많이 긁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견봉 경사에 맞게 이 훅을 좀 조절을 해서 좀 구부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아플 거 아니에요. 접촉면이 좀 더 넓어져야 이게 마찰도 조금 더 많기는 하더라도 뾰족하게 긁는 것보다는 훨씬 좀 뼈를 더 덜 상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접촉면도 훨씬 더 많아야 누르는 힘도 더 좀 잘 받을 거고, 그런 노하우들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사실 견봉쇄골 관절 탈구에서 무조건 요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그건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남자분들 또 내지는 이제 좀 강한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무거운 거 많이 들어야 된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가정주부라든지 뭐 이렇게 여자분들 뭐 힘 뭐 많이 쓰는 일을 안 하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쇠판으로 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관절 내시경으로 보면서 타이트로프라고 해서 그냥 버튼으로 그냥 간단하게 아랫뼈하고 윗뼈만 인조인대 같은 거로 좀 고정을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많이 안 째고 그냥 조금 구멍만 몇 개 뚫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남자분에서 하면은 버튼이 뼈를 파고들면서 나중에 탈구가 되든지 이제 쇄골이 부러지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남자분들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방법은 사용을 좀 잘 안 하고요. 확실하게 쇠판으로 고정을 해놔야 나중에 훨씬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여자분들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여자분이신데 이걸 보고 어머나 그러시지 말고, 그런 분들은 내시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견봉쇄골 관절 탈구에서 훅 플레이트의 고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 다시 한번 스노우보드 타시는 분들 주목. 네. 자, 오늘 어떻게 좀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